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동영상으로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 예정인 페이지는 핀터레스트와 유사한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핀터레스트랑 뭐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다. 뭐 저는 이런 컨셉으로 사실 이걸 만든 건데 지금 주어진 시간이 몇 분이 안 되잖아요. 사실 몇 분도 안 된 시간에 이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 코드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쓰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한데 정말 아쉽게도 시간이 부족해서 이 강의에 모든 걸 집중을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강의를 보시면서 이제 자기 워크스페이스에다가 코드를 치시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설명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이 공간은 확장자가 .html, .erb죠. 그거랑 HTML의 차이는 여기다가 루비 코드를 입력을 할 수가 있다는 큰 차이가 있어요. 루비 코드를 입력을 해도 그게 프론트에 보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 이미지 태그라는 건데 원래는 이 이미지 src 이 코드로 저희가 퀴즈도 보고 잘 이미지를 출력해 놨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나중에 그건 설명해 드리겠지만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이제 서버에 올렸을 때 그게 관건인데 이런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코드를 수정하고 업데이트해서 서버에 올려놨는데 그 기존 이미지가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쿠키에 저장이 돼서. 근데 이제 이미지 태그라는 걸 쓰면은 이제 새로운 쿠키를 뭐 생성해요. 그때그때. 그런 식으로 그냥 지금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코드를 수정했을 때 이게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튼 결론적으로 레일즈 개발을 하려면 이미지를 삽입할 때 무조건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속 같은 거고 이제 이렇게 써도 지금 정상적으로 여기에 이 화면에 잘 출력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개발자 도구를 켜서 이걸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미지 태그로 그냥 되어 있어요. 그쵸? 여기 이미지 src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저의 프론트에다 이미지라는 img 태그를 쓴 적이 없죠.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지 태그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삽입을 하면은 그냥 그 자체가 그 HTML 코드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뭐 HTML에서도 가능한 방법인데 저희 이미지를 웹상에서 링크를 거는 것보다 저희가 실제로 갖고 있는 걸 쓰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저희 경로가 앱에 에셋의 이미지라는 곳에다가 저희 이미지들을 관리하게 돼요. 레일즈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다른 이미지들을 모아 놓을 디즈니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더 생성했어요. 거기다가 이 이미지 파일들을 넣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을 제가 쓰려는 거죠. 네, 그래서 경로가 앞에 것들은 생략을 해주시면 돼요. 원래는 보시면은 앱의 이미지의 디즈니죠. 근데 여기에서 그냥 앱의 이미지는 생략을 하시고 디즈니의 신데렐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그걸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찾는다는 의미죠. 이미지 태그라는 애가. 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비교적 간단하게 이번엔 구성을 해줬는데 div가 하나가 맨 위에 모든 것을 감싸는 div가 하나가 있고 그것의 아이디를 columns라는 아이디로 먹여줬어요. 그 다음에 그 하위에 figure라는 태그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어떤 div인데 이제 약간 의도된 뭐라 해야 될까 사전에 이제 입력해 놓은 CSS들이 이미 먹혀져 있는 HTML 태그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들이 막 여기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데 약간 이런 스타일의 뭔가 뷰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보더가 하나가 있고 뭐 글씨가 있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진과 글씨가 있는 걸 만들 때 저희가 이 피겨라는 태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HTML에서 제공하는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라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시면. 그래서 여기 쓴 이미지 태그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실제 코드랑 달라요. 이 피겨만 입력해주면 이 개발자 도구로 잘 보시면은 뭔가 자기가 입력하지도 않은 CSS 코드들이 먹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피겨라는 태그 속에 피겨 캡션이라는 태그를 또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글자를 입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걸 어떻게 비교하면 좋냐 하면은 div 태그랑 p 태그랑 서로 다르잖아요. 그게 p 태그에 뭔가 추가적인 게 먹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h1 태그도 div랑 그냥 다른 이유가 글씨 크기가 이미 먹혀져 있어요. 그 태그에는. 네, 그것랑 피겨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미지는 여기다 저장해 놓고 뷰에서 이런 식으로 부른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CSS는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네, 똑같은 경로에 에셋에 스타일 시트라는 경로가 있어요. C9에 여러분들이 생성하신 거에도 똑같이 있을 텐데 거기에 컨트롤러 명과 똑같은 SCSS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존재할 거예요. 거기다가 CSS 코딩을 해주시면은 그 코드가 그 똑같은, 아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컬럼이고 아이디가 피겨다라는 게 있음, 그게 아니라 아이디가 컬럼이고 그 속에 있는 피겨 태그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CSS를 입력하면 그 해당하는 뷰에서 잘 찾아서 그 CSS를 먹여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결국에는 저희가 스타일 태그를 사용했는데 그것도 HTML 코드를 할 때, 코딩을 할 때 필요한 거고요. 이제 레일즈에서 코딩을 할 때는 CSS는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똑같잖아요. 스타일 태그가 없을 뿐이고 위치가 다를 뿐이지. 그냥,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도 없고 컨트롤러를 만들면은 이것도 같이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들이 왜 이런 식으로 나오나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또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제가 소개할 것은 이 컬럼이라는 속성이라고 부르나? 그런 건데 이게 HTML에 있는 어떤 기능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컬럼은 이제 사진들이 쌓이는 순서가 이게 되게 특이한데 지금 그거를 제가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냐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티 하나를 여러 개 더 만들어 볼게요. 3개를 추가했는데 원래 같으면은 이게 기존이랑 다른 게 이게 3개가 이 3명이 추가된 거잖아요. 그쵸? 얘네들이. 그러면은 상식적으로는 이 아래에 3개가 쭉 생겨야 되죠. 근데 이건 어떤 규칙을 갖고 있나요? 지금 3개가 어디 생겼을까요? 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미지가 순서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새로 생긴 3개의 티 하나는 얘랑 얘인 거죠. 다시 없애볼게요. 없애면은 그 3개가 사라지고 밑에 얘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실제로 갖고 있는 티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컬럼을 스타일 CSS에서 제가 HTML 기능이라 했는데 CSS라고 한 게 맞죠. CSS에서 뭔가 정해놓은 어떤 건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번 이걸 없애볼게요. 그러면 되게 이해하기 쉬운데, 방금 없앤 코드는 컬럼 갭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컬럼이 열이잖아요, 한국말로. 그래서 열들 간에 갭이 존재를 하는데 그게 원래 30픽셀을 제가 줘놨어요. 그 말은 지금 이 벨과 신데렐라 사이에 30픽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에. 그쵸? 근데 그걸 없애면은 딱 붙어요. 그쵸? 그렇게 되면서 이게 5개로 변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래 300픽셀에다가 30픽셀까지 더해서 330, 330 뭐 이렇게 쌓여 나가는데 30픽셀이 4개, 뭐 정확히 3개나 사라졌으니까 지금 티 하나가 이제 아래에 있던 게 이게 위로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런 변화가 있어요. 지금 한번 CSS 공부하실 때 코드를 다시 적어놓고 이거를 리프레시 컨트롤 R 눌러주시면 이게 변하잖아요. 네, 아래 사라졌죠. 그 이유는 여기 30픽셀씩 생겨서 밑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생성이 된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혹시? 왜 이런지 느낌은 온다. 다들 느낌은 오시죠? 집에 가서
여기 강의 동영상 강의랑 코드도 당연히 올려드릴 건데 보시면서 이걸 적었다가 그러니까 지웠다가를 하시면서 페이지를 보시면은 더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례차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이 인라인 블록을 없앴다. 그럼 제가 사실 이거 의도적으로 약간 변형해가면서 없애면은 이렇게 되게 만든 거거든요. 없애니까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깨졌죠? 뭐랑 뭐가 깨졌나요? 네. 그쵸. 이 피그 캡션이랑 피겨랑 깨졌죠, 지금.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네. 정확히는 이 피겨 캡션이랑 피겨 이미지가 깨졌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컬럼즈 아이디의 피겨라는 태그, 가장 상위에 있던 건데, 여기에다가 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라는 거를 먹여줬었다가, 지금 푸니까, 지금 이 네, 신데렐라의 텍스트, 피겨 캡션과 신데렐라의 이미지 태그 img가 깨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두 개를 묶어주고 있던 그 상위에다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먹여주면 그 하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무조건 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화면 크기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거를 입력을 해주면 이제 이미지들이 어딘가 자리가 없어서 넘어갈 때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인 디스플레이의 인라인 블럭이고요. 마진 0을 주면서 오토로 한다. 이건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코드인데 만약에 마진을 10으로 줬으면은 그냥 모든 그 맨 바깥에 그러니까 자기가 줬던 거의 기준으로 10씩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0으로 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코드를 왜 넣어놨냐? 이거를 지금 주석 처리했는데도 마치 마진이 10이 들어간 것처럼 돼 있죠, 지금. 보세요. 다시 한번. 지금 마진 10을 줬고 저장을 했고 리프레시를 하면은 뭐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 코드가 없다. 그래도 똑같죠. 근데 만약에 마진이 0이다. 그러면요. 딱 붙어요. 원래라면은 이 코드가 없는 경우랑 마진이 10이 있는 경우랑 달라야 정상이잖아요. 그쵸? 코드가 추가됐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figure라는 태그가 마진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은 0을 한 이유는 그 갖고 있던 마진을 0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제가 추가한 코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HTML 혹은 뭐 CSS에서 정해놓은 거를 쓰고 싶다. 근데 그것의 속성 중에 하나는 좀 변화를 시키고 싶다. 그런 경우엔 이런 식으로 그것만 변화시켜주면 그게 잘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핀터레스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 간에 거의 간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핀터레스트도 사진과 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피겨랑 피겨 캡션을 쓰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미 마진이 있어서 띄워져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없애주기 위해서 이런 걸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 보더는 아까 퀴즈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패딩도 아까 설명을 드렸고 패딩 한번 없애볼게요. 어떻게 되나? 네, 지금 마진과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지금 마진과 패딩이 같은 그 위치에 있는데 마진을 줬을 때는 보더 바깥에 그 간격이 생기고 패딩을 줬을 때는 보더 속에 생기죠. 네,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참고해서 디자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마진이 그 사진 사이에 서로 없고 그리고 그 사진과 그 보더 사이에는 뭔가 사실 이것도 마진이라 부를 수는 있죠. 뭔가 이게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 패딩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박스 섀도우라고 있는데 이건 약간 보너스 같은 느낌이에요. 이 박스 섀도우를 쓰시면은 여기 이렇게 섀도우가 실제로 먹혀져 있죠. 퀴즈에서 보셨던 거는 되게 밋밋하잖아요. 근데 이제 CSS 하나만 줌으로써 여기 그림자를 먹여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박스 섀도우는 그런 의미고
그 섀도우도 만약에 정말 이상하지만 뭐 오렌지색으로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오렌지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아까 여기랑 똑같은 건데 검정색의 알파값 0.5인 색깔이 그림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렇고 이거는 이제 위에 했던 것보다는 엄청 쉬운 코드들인데 이미지에 또 마진을 주고 싶은데 얘는 아래에만 주고 싶다. 왜냐하면 패딩이 이미 위랑 옆은 줘놨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마진 바텀을 이용해서 이 이미지와 이 선, 곧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이 선과의 간격을 넓히고 싶다. 그래서 이 마진 바텀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코드를 주석 처리를 해주시면 이미지와 이 선이 붙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주석은 단축키가 컨트롤 슬래시예요. 물음표 쓸 때 쓰는 슬래시. 그거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맥은 당연히 커맨드 슬래시겠죠. 그리고 여기 width를 100% 줬는데 이건 아까 제가 퀴즈 했던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만약에 빼주시면 이런 식으로 초과가 되게 되죠. 보더에서.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것보다 초과가 되는 거예요. 이미지의 원본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때 100%를 주면 이제 그러니까 이 컬럼의 피겨의 img 태그에 해당하는 공간에다가 꽉 채우겠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컬럼의 피겨랑 피겨 캡션이 있는데 여기에 보더 탑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제가 보더를 썼었잖아요. 처음에는 퀴즈에서도 그랬고 탑을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 생기게 돼요. 위에만. 그리고 되게 이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공간이 남아있고 그 위에만 이제 선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패딩과 마진 탑이 보더 탑이 조화를 이루어서 만든 상황이겠죠, 지금. 패딩이 상위에 먹혀 있고 마진 탑이 이 글자 텍스트들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텍스트들 간에도 패딩 10을 줬어요. 왜냐하면 없으면은 이 보더 탑과 이렇게 딱 붙어서 하나도 안 예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코드를 적을 시간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 관계상 이런 식으로 제가 빠르게 넘어갔고요. 근데 다만 동영상이 녹화되어 있으니까 공부하시는데 이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